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기대가 많으실 겁니다. GTC 2025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는 있고요. 자, 저 러트리 장을 왜 저런 말을 하지 궁금하시죠? 게다가 어제 큰 또 사태가 하나 있습니다. 동양 철관 사태까지 저희가 코너 이슈를 준비했으니까 저희 일발장전과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은 모든 것들 여러분들 체크하고 또 투자 전략에 아주 큰 장점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영민 매니저 일발부터 시작해 놓고 저희가 이슈를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죠. 일단 뭐 미증 씨 되게 좀 시끄러웠죠? 네. 시끄러웠으니까 또 그 시끄러운 이슈를 좀 피해갈 수 있는 제약바이오 업종을 또 선택을 좀 해왔고요. 네. 사실 아까 이제 로트릭 상무장관 이제 발언 뭐 좀 선언적인 의미라고 보는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로트릭 상무장관하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이런 분들이 사실 관세와 관련된 어떤 그 정책의 이반자라고 할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관세 유전자를 이식시킨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강경파들이에요. 상당히 이제 강경파들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런 인물들의 이제 발언들이 또 도화선이 좀 되면서 특히 또 간밤에 뭐 설문조사 이런 결과들을 보면 미국 국민들 특히 공화당원조차도 70% 이상이 관세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망가질 거다.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많이 위축이 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도 좀 피해가자. 어제 제가 D&D 파마텍 비만 치료제 이제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하는 기업 말씀을 좀 드렸고 오늘은 또 신약 개발 모멘텀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GI 이노베이션이라는 기업을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종목 오랜만에 또 소개해드리는데 제가 일전에 유한양행도 바닥에 있을 때 이제 요번 주 20일 날 이제 나옵니다. 뭐 마리포사 이제 최종 임상 결과 초록이 이제 공개가 좀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쭉 업데이트를 해드렸는데 GI 이노베이션도 최근에 이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좀 업데이트를 해드릴 만한 내용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GI 이노베이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GI 이노베이션은 면역 항암제를 전문적으로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GI 101 포함해가지고 주력 파이프라인이 한 서너 개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야 되는 건 면역 항암제 지금 자체적인 이제 임상 진행하고 있는데 GI 101 102 이런 이제 파이프라인들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 1, 2상 이제 단독요법에서 나름대로 이제 완전 간회라든지 이제 부분 간회와 관련된 이런 긍정적인 임상의 중간 데이터들을 확인을 좀 했기 때문에 계속되는 이제 임상의 단계가 이제 진척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공정으로 이제 항암 면역 세포를 증가한 게 바로 이제 GI 102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세포 치료제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이제 CAR-T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제 킴리아라고 하는 이런 이제 세포 치료제는 한 방 주사 맞는데 거의 4억 가까이 이제 드는데요. 이걸 이제 혈액을 추출해서 우리 몸 속에 있는 면역 세포, T 세포라든지 NK 세포 이런 것들을 인위적으로 증강을 시키는 거예요. 면역 세포를 증강을 시켜서 몸 속에 그 면역 세포를 이제 주입을 해서 면역 세포가 암을 찾아가서 이제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치료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이 GI 이노베이션이 개발하고 있는 면역 항암제도 약간 이제 요런 이제 CAR-T와 기존의 이제 자연 면역의 어떤 중간 단계 인위적으로 지금 항암 면역 세포를 대폭 증가를 시켜가지고 이제 투여를 하고 난 이후에 임상과 관련된 이제 상당히 좀 좋은 결과들이 나왔다. 원숭이 모델에서 이게 전임상이거든요. 항암 면역 세포 숫자가 거의 3배 이상 증가하는 걸 어느 정도 이제 확인을 했고 특히 NK 세포 같은 경우에는 32배가 넘게 이제 증가를 한 게 확인이 좀 됐거든요. 그래서 전임상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임상 1, 2상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완전 간회, 부분 간회와 같은 이런 긍정적인 결과들이 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특히 GI 102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을 한번 가져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좀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게 바로 알레르기 치료제 GI 301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지난 3월 2일 날 1비상 결과가 공개가 좀 됐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알레르기 치료제라고 하면은
지금 가장 널리 이제 쓰이고 있는 게 졸레어라고 하는 치료제예요. 네. 그 졸레어를 비교군으로 해가지고 임상 진행한 1B상의 이제 결과가 좀 공개가 됐는데 졸레어 대비해서 완전 반응률이 또 역시 3배 이상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아이노베이션이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작년 연말부터 올랐죠. 주가가 굉장히 네. 좀 강하게 오르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특히 이 GI301 같은 경우에는 유한양행에 이미 2020년에 1조 4천억 원 정도 규모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은 대표적으로 이런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으로 후보 물질을 도입을 해와서 예. 그걸 다시 이제 자기들이 기술 이전하는 렉라자가 그랬잖아요. 레이저테닉 같은 네. 경우에 오스코텍의 자회사로부터 네. 기술 도입을 해와가지고 그걸 결국 또 농민고. 존슨앤존슨의 이제 자회사 얀센으로 기술 이전해서 예. 작년에 이제 시판허가 받았던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GI301도 유한양행이 기술 도입을 해서 지금 글로벌 임상을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글로벌 임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상 진입을 하면서 이제 기술 이전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정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아 이노베이션이 이런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네. 7천억 정도가 채 안 돼요, 아직까지. 6천억 후반 정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라이 릴리 쪽으로 지금 올릭스가 메시 치료제 기술 이전해가지고 네. 시총이 1조가 넘었었잖아요. 순간. 근데 지금 지아이는 이미 1조 4천억 했고 또 일본으로부터 네. 또 지아이 301 같은 경우에는 또 3천억 원 이상 또 기술 이전을 했었던 또 네. 레퍼런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하면 지아이 이노베이션은 주가가 최근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더 추가적인 이제 상승 여력이 있고 유한양행이 이제 주도하고 있는 추가적인 이제 빅파마와의 빅딜을 감안했을 때 실제로 지금 지아이 이노베이션과 유한양행은 5대5의 비율로 나중에 이제 로열티를 나누게 될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굉장히 좀 또 비율도 긍정적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추가적인 이제 빅딜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트 보시면 뭐 올해 1월 달부터 아무튼 뭐 굉장히 달렸네요. 좀 가파르게 올랐어요. 네. 작년 연말에 막 유증하고 이래가지고 네. 주가가 완전히 이제 곤두박질 쳤다가 7,000원 아래까지 이제 주가가 무너졌다가 최근에 지금 18,000원까지 급등을 해 있는 상태인데 네. 사실 이제 어디까지 올라가나 제가 지켜보고 있다가 요런 이제 눌림목을 네. 좀 기다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 거라고 좋아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3월 2일 날 오히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졸레어 대비 굉장히 좀 긍정적인 GI 301의 결과가 나오고 난 이후에 오히려 약간 좀 세론이 됐는데 어저께 딱 보면 이제 15,000원 지지가 확인이 좀 됐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눌림목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매수가는 15,500원. 어제 이제 종가. 그다음에 이제 목표가는 18,500원. 손절가는 12,500원.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민 매니저 일발의 선택은 GI 이노베이션으로 갔습니다. 워낙 뒤숭숭하니까 또 미증시에서도 뭐 암젠 같은 바이오는 그렇죠. 살아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오 또 GI 이노베이션 선택을 해 주셨고요. 뭐 핵심은 면역 항암제인데 우리 뭐 세포 치료제로 그 항암 네. 넣는 그건요 진짜 비쌉니다. 네. 몇 억 하는데 네. 일단 이제 면역 항암제 쪽으로 네. 비슷하지만 약간 그래도 좀 대중화에 네. 성공할 수 있는 요 재료가 있고 영빈 매니저가 집중한 건 GI301입니다. 알레르기 치료제인데 노바티스 졸레어가 지금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아성을 한번 뚫어보는 맞습니다. 그런 거 기대감까지 함께 반영을 하면서 자 GI 이노베이션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일종 학회들 나왔으니까 네. 아마 바이오 쪽 분들 저거 한번 좀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저 일정 굉장히 중요해요. 네. 일단 다음 주부터 이제 유럽의 폐암학회가 진행이 되는데 초록은 3월 20일 날 나옵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2개 기업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유한양행이 3월 20일 날 마리포사 이제 최종 임상 결과 전체 생존 기간이 49개월을 넘느냐 마느냐. 49개월 외워요. 네. 그거 제가 딱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키트루다 SC도 네. 폐암에 대한 이제 임상 3상 결과가 이제 공개가 좀 되기 때문에 키트루다 SC 제형이 어차피 키트루다가 뭐 폐암이든 여러 적응증에 이제 적용이 되고 있었는데 SC 제형도 그렇죠. 그 유효성이 이제 입증이 네. 되는지를 이제 3월 20일 날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4월 달에는 또 미국 암학회 세계 3대 암학회 중에 하나 미국 암학회가 시작되는데 4월이지만 초록은 3월 25일 날 공개가 좀 돼요. 그래서 3월 주 후반에 다음 주 이제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이제 일정들이 이어진다. 그다음에 5월 초에 유럽의 간학회, 그다음에 이제 5월 달에는 또 임상 종양학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스코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임상 종양학회가 이어지고 그다음에 6월 달에는 유럽의 유마티스 네. 학회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중요한 일정들이 이제 계속 연이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시끄러울 때마다
이제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 업종이다. 그래서 뭐 관세라든지 뭐 이런 시끄러운 어떤 무역 정책적인 불확실성으로부터 좀 피난처. 도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제약바이오 업종이 좀 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학회 일정 사진 딱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학회가 중요하냐? 이제 거기에서 무슨 약 효과 좋더라. 그렇죠. 요겁니다. 바로 요거 나올 시 이게 돌아 훈풍이 부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이슈로 갈 텐데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GTC 2025를 저희가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젠순왕 CEO 실망했어. 준호 매니저. 이게 네. 지금 굉장히 많아요. 한 방이 부족했다. 큰 거 한 방 없었다. 우리가 맞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 했잖아. 이거 올라온 글들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 증시의 선택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블랙엘 업그레이드 된 거 울트라 나왔고요. 루빈, 베라루빈 나왔고 자율주행이 약간 좀 새롭고 네. 로봇 아이작 있었고 의료 AI 맞아요. 있었고요. 준호 매니저의 이거 선택 총평, 궁금하네요. 과 총평과 함께 선택은까지. 총평은 어제는 그래도 신약 AI 개발 업체들, AI 신약 개발 업체들이 몽코크로스를 비롯한 기업들이 좀 큰 시세가 좀 분출이 되었었고, 그러니까 사실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액침냉각 기업들은 오히려 좀 쉬어가는 네.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말 그리고 안 해주더라고요. 실제로 엔비디아 주가도 한 3% 네. 이상의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주면서 약간은 좀 세론성의 어떤 조정 흐름이 나와줬는데, 그래서 이미 우리가 이제 차세대 AI 칩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 부분 주가에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좀 네. 보고 있고, 어차피 이제 차세대 AI 칩을 이제 조만간에 출시하겠다라는 발언은 늘상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시장이 크게 환호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서 오히려 아무 기대가 없었던 자율주행과 로봇이 네. 오히려 이번 GTC 행사의 또 핵심 키워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자율주행 세션도 자율주행이 생겼고, 나왔어요. 네. 그리고 또 로봇 오늘 휴머노id 로봇 세션이 처음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코스모스 플랫폼도 자율주행과 로봇 플랫폼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어떤 핵심적인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또 마침 오늘 또 삼성전자의 또 주총이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주총에서도 가장 이제 주주들이 원하는 게 이 신성장 동력이라고 또 미래의 어떤 먹거리라고 말했던 이 로봇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 그래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그 어떤 혁신도 도전도 없었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계속 웨어러블 로봇 출시한다, 아니면 XR 기기 출시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출시도 지금 계속 미루고 있는 상태고, 로봇 기업들도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인수한다고 했었었는데 아직까지 이게 속도를 안 내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 국내 언론사에는 뉴스가 안 나오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FSD, 풀셀프 드라이빙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금 이제 운송 수단 관련된 1단계 승인이 됐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까지 예. 넘어야 될 산들은 많지만 그래도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서는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승인돼서 유로 서비스가 시작된다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캘리포니아 주는 약간은 까다로울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일단 1단계 이제 운송 수단 관련된 승인을 받았다라는 거는 그래도 자율주행 섹터의 전반적인 투심도 조금은 개선될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또 코스모스 플랫폼 월드 모델이 이제 이번에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자율주행과 로봇, 또 최근에 또 시장 여파로 또 이제 공매도 재개에 대한 어떤 우려감과 또 거기에다 플러스로 이제 뭐 그 국내외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약간은 좀 이제 가격적인 조정도 충분히 나와준 상태라서 네. 오히려 시장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자율주행과 로봇이 오히려 다시 한번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또 어제도 또 일부 로봇 기업들이 또 이제 반발 매수가 또 유입됐다라는 점과 네. 또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탑픽을 한번 꼽자면 저는 오히려 RS 오토메이션, 삼성의 주총과 또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와 또 이제 로쿠엘 오토메이션이 협업해서 이제 디지털 트윈 작업을 같이 하고 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로쿠엘 오토메이션에 이게 지금 전 세계 1등의 어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로쿠엘 오토메이션에 직접적으로 로봇 모션 제어기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RS 오토메이션이고, 예. 또 이번에 삼성 주총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삼성이 앞으로 또 이제 뭐 로봇과 또 그리고 무인 공장, 그리고 또 이제 물류 자동화 관련해서 어떤 세부적인 내용들을 밝히면은 삼성에서 분사된 로봇 모션 제어기와 또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또 이제 RS 오토메이션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네. 클로봇, 네. T 로보틱스, 하여간 이 연관된 요 녀석들이 다 한 팀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이게 오늘 약간 주총이 세로는 아니겠죠? 오히려
최근에 뭐 기대감으로 반영됐던 예, 좀 거는 올라서. 사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 T-로보틱스와 이제 클로복과 이제 MOU를 체결을 이거, 하면서 예.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예. 좀 상승 흐름이 나아졌고 그 외에 로봇 기업들은 사실은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을 제외하고 그렇죠. 전반적으로 다 조정 흐름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클로복과 T-로보틱스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MOU 체결로 개별 이슈로 급등이 나왔던 거고 또 이제 로보티즈 같은 경우도 개별 이슈로 최근에 좀 상승 흐름이 나왔던 거라서 오히려 로봇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좀 조정 흐름이 나아졌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고점 대비 이미 좀 조정폭이 좀 네네. 상당 부분 나아진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번 주총과 또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된 어떤 협업 그래서 아이작.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코스모스 플랫폼에 또 SK와 또 LG도 같이 협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내 로봇 기업들이 오히려 이번 GTC 행사에 좀 반사 수혜를 좀 얻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로봇과 자율주행으로 갔습니다. 자율주행 쪽에서는 방금 하단도 나가고 있지만 이제 네.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첫 번째인 1단계 승인. 네, 맞습니다. 1단계가 승인이 됐다는 거 함께 이야기했고 준호 매니저 선택은 로봇이었습니다. 영민 매니저 로봇 얘기 조금 더 하고 영민 매니저 선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작 그루트 N1 네. 오픈형 휴머노이드요. 그러니까 네. 다 모여가지고 그냥 하나 휴머노이드 하나 만들자 뭐 이런 컨셉인가요? 이게 또 코스모스 플랫폼하고는 또 다른 이제 예. 플랫폼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미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젠슨항 CEO는 칩 들고 나와서 반도체 칩 하는데 이제 혈안이 되어 있을 거다. 오늘도 이제 올해 데이터 센터향 매출이 1조 달러를 이제 네. 돌파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에 이제 뭐 루빈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 예, 오늘 했죠. 예. 하나 더 나온 게 이제 2028년에 이제 파인만. 네네. 요거까지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조금 새로운 거라고 보면 되고 결국 또 로봇에 대한 이제 플랫폼을 이렇게 이제 제공해 주는 이유도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써라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많은 이제 피지컬 AI가 이제 확장이 좀 됐을 때 실제로 개념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하드웨어까지 일반적인 이제 로봇 기업들이 자체 개발하기가 굉장히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 기술을 우리가 제공을 해줄 테니 너네들이 로봇을 만들면 우리 반도체를 이제 로봇에다가 이제 탑재를 하라.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이제 개념은 뭐 크게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예상했던 이제 그런 수준이다. 로봇 자율주행 특히 오히려 뭐 좀 GM하고 협력한다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자율주행 이제 쪽. 주목을 네. 좀 해볼 수 있을 만한 이제 포인트일 것 같고 그래서 GM향 뭐 부품주들 일부 또 관심을 좀 가져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큰 한방이 없었다. 뭐 이렇게 이제 총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가 본인들 이제 하이닉스 부스에다가 소캠, 네. 엔비디아가 새로운 이제 메모리의 이제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캠이라는 개념을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LPDDR5X를 활용을 해가지고 아 이제 본인들도 HBM 다음은 우리가 소캠을 우리가 주도하겠다. 요런 이제 얘기를 엔비디아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SK 하이닉스가 소캠의 샘플 모델을 본인들 부스에다가 공개를 했어요.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거는 좀 예상을 좀 못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LPDDR5 관련된 종목들, 기판 관련된 종목들 있죠. TLB라든지 심텍 이런 종목들도 조금 이제 주목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좀 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이제 뭐 젠슨항 CEO는 큰 틀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네. 지금 이제 로봇부터 해가지고 이제 또 양자 해가지고 계속 이제 내일 모레. GTC가 네. 진행되는 동안에 새로운 이제 기술이라든지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뭐 말 그대로 기조연설 아닙니까? 그죠? 네. 젠슨항 CEO가 얘기했던 건 기조연설이고 세부적으로는 이제 나올 이슈들이 좀 많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말을 좀 길게 해서 드렸습니다만 선택은? 최종적인 선택은 네. 의료 AI. 의료 AI. 네, 의료 AI 쪽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온코크로스가 네. 굉장히 좀 강하게 급등이 예. 나왔잖아요. 어제 장중에 거의 20%가 훨씬 넘게 급등이 이제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온코크로스 소개해드리고 제가 손절가를 9,000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네네. 딱 9,000원 찍고 지금 어저께 거의 12,000 몇백 원까지 이제 네네. 급등이 나와가지고 한 30% 넘게 이제 급등이 좀 나왔는데 온코크로스 저는 오늘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사실 온코크로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적응증 확장과 관련된 가장 좀 대표적인 AI 이제 신약 개발 플랫폼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네. 기업이기 때문에 주가도 뭐 일단 굉장히 탄력적이기도 하고 사실 연초에 엔비디아가 작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을 때 가장 주목을 받았던 기업이 리커전 파마였거든요. 그 리커전 파마가 엔비디아가 작년에 이제 5천만 달러를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한 600억 이상을 이제 투자를 했던 기업인데 그 기업에 대한 이제 지분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리커전이 연초에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때 온코크로스를 포함해서 루닌, 뭐 딥노이드 이런 기업들이 일제히 다 같이
상승을 하는 네, 그런 흐름이었고 어제도 좋았어요. 맞습니다. 뭐 다 올랐어요. 어제도 이제 네, 다 네. 룬이 또 9% 넘게 올랐고요. 네, 뭐 온코크로스 딥노이드부터 장중에 싹 다. 20% 네. 넘게 이제 급등을 했고 딥노이드도 거의 10% 네, 가까이 네. 상승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의료 AI, 특히 또 의료 AI는 로봇도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릴 때 우리나라는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학계 출산율이 0.7밖에 안 되고 진짜 이제 나중에 생산 가능 인구 노동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네. 우리는 무조건 로봇이 이제 상업화에 성공을 해야만 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의료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직도 지금 의료 파업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인력을 좀 대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좀 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특수적인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 의료 AI 쪽은 AI와 융복합할 수 있는 가장 저는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보거든요. 이쪽도 또 젠슨항 CEO가 많이 관심을 좀 받고 네네. 있기 때문에 네. 오늘도 의료 AI 관련된 한번 더? 종목들을 한 번 더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온코크로스나 루닛 같은 이런 기업들을 주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GTC 2025 기조연설과 관련해서 영맨 매니저는 의료 AI로 일단은 향했습니다. 자, 의료 AI, 온코크로스 이야기 해주셨고 어제 많이 올랐는데 저희가 이때 개장 때 루닛 직접 기업 탐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루닛 관련해서는 기업 탐방으로 따로 또 종목 분석이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아까 로봇 할 때 할까 아니면 따로 할까 했는데 이제 로보티즈 이야기가 역시나 많이 나오네요. 우리 행복바이러스님 로보티즈 리뷰 부탁드려요. 악재는 아닌 것 같은데 시간의 리뷰가 하락이 심합니다. 박별님 로보티즈 어제 물적 분할 뉴스 나왔죠. 자세히 보면 악재는 아닌데 역시 시간의 하락이 너무 커서 걱정입니다. 렌즈스카이님도 로보티즈 액추에이터로 이제 보면서 있는데 마음에 안 듭니다. 준호 매니저님 네. 로보티즈의 물적 분할. 뭐 사실 로보티즈를 제가 지난번에 한번 소개를 네. 해드릴 때 오히려 지금 이제 로보티즈 하면은 자율주행 배송 로봇 기업으로 아시는 네.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매출의 92%가 액추에이터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이제 8%가 이제 배송 로봇인데 네. 그 중에서 아주 일부 이제 직개미만 일부 병원과 일부 5성급 호텔에 들어가면서 이제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고 네네. 실외 배송 같은 경우는 일부 어떤 시범 구역에서만 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 규제의 문턱이 완벽하게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매년 이제 적자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 액추에이터 사업에 어떤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물적 분할을 하고 또 이제 그 배송 로봇 서비스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법인을 차려서 그 당분간은 최소 5년 안에는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예. 했는데 오히려 시장에서는 약간 이제 물적 분할이라는 그 어떤 맞아요. 키워드에 약간 네. 이제 발작성 어떤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의 차이 같은 경우는 그 소유권이 누가 갖고 있냐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상 뭐 인적 분할도 무조건 호재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게 어떤 주주 가치의 희석이 좀 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우리 예전에 뭐 우리가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물적 분할했을 때 LG 화학의 어떤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나왔던 부분들이 약간은 좀 트라우마성 반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일단 이제 로보티즈의 가장 핵심 사업은 액추에이터고요. 액추에이터다. 실적으로 92% 이상의 어떤 매출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따로 이제 문적 분할하는 그 기업은 당분간은 최소 5년 내에는 상장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잘 되는 사업에 어떤 집중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로보티지의 어떤 매출은 오히려 훨씬 더 개선이 될 수가 있다. 재무 건전성이 훨씬 더 좀 좋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로보티지의 어떤 그 로봇 액추에이터는 사실 하이젠 RNM보다 기술력이 더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하이젠 RNM은 이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대부분 공급하고 있고 거의 한 1% 정도만 로봇 액추에이터예요. 근데 지금 로보티지 같은 경우는 92% 매출의 대부분이 로봇에 들어가는 스마트 액추에이터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진또백이 로봇 액추에이터 기업이고 그래서 LG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처음에 옵티버스 로봇에도 시제품에는 공급을 했고요. 그리고 구글과도 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또 특히 이제 가장 선도 기업이라고 쓰는 테슬라에도 액추에이터를 공급했던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문적 분할 이슈로 조정이 나와주면 오히려 그것 또한 저는 매수에 분명히 기회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오늘의 어떤 물적 분할 키워드로 어떤 이제 단기 조정과 또 시간 내에서는 또 이제 어떤 이제 그 그렇죠. 갑작스럽게 네, 예상치 못한 이제 네.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악재라고 생각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히려 로보티즈가 잘 되던 사업을 떼어내는 게 아니고 네. 오히려 가장 이제 적자 기업을 떼내는 건데 그거는 이제 매출 비중의 8%가 안 됐고 오히려 로보티즈의 어떤 매출을 악영화시켰던 부분이라서 액추에이터다.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도 조금 이제 네. 보태기를 해드리면 네. 저는 이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좀 냉정을 찾고 공시 내용을 읽어보시면 만약에 어제 시간에처럼 막 7%, 8% 빠져 8.2 시작하잖아요. 빠졌어요. 네. 8.2. 저는 그냥 강력 매수. 예. 왜냐면 물적 분할이 우리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LG 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분할 이거에 네. 이제 트라우마가 굉장히 네. 좀 강하신데 그거는 쉽게 얘기를 들면 이런 거예요. LG 화학의 이제 전체 자산 규모를 비교를 해봤을 때
자산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떼내가지고 얘를 따로 상장시키니까 이제 존속하는 회사는 사실상 주주 가치가 굉장히 희석될 수밖에 네.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제 이제 공시 내용에 아마 로보티즈가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이제 분할하는 회사를 5년 내에 상장을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것까지 이제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고 자산 규모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분할 후에 이제 존속하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 957억 원 정도 자산이에요. 근데 신설되는 로보이츠 네. 이게 마치 이제 쿠팡이츠하고 좀 네네네. 겹치는데 뭐 그 의도도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배달용 네, 로봇, 네, 이제 네. 자율주행 네. 로봇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그 자산은 96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규모만 보더라도 사실상 이제 물적 분할 자체의 의미는 이제 진짜 액추에이터는 흑자 기업이 될 수 있는 회사인데 자율주행은 계속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보이츠도 따로 이제 분할해서 비상장인 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인 회사를 유지를 하면서 이 회사는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의 모델이 명확해지는 게 투자를 받는 것도 훨씬 더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은 계속 투자를 받아서 여기는 이제 미래를 이제 선도하는 새로운 이제 기술을 만드는 로봇 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전략이고 잘 되고 있는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 기조로 액추에이터 매출을 이제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굉장히 잘하는 이제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주가가 빠진다라고 하면 로봇이 없는 분들 입장에서도 네.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다. 네. 공시 내용에 네. 로보티즈가 굉장히 공을 많이 알겠습니다. 들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많은 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템페스트님이라는 이제 이분의 그냥 글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건 아니고요. IR 담당자와 통화했는데, 자, 뭐 핵심 내용은 로보티즈의 액추에이터를 키우기 위한 결정이었다. 이제 이런 또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로보티즈가 그 역삼대로에 똘똘똘똘똘 그 차 배달하는 것 때문에 맞아요. 우리는 이게 배달 로봇으로 네, 이해하고 그렇죠. 있지만은 방금 우리 두 분의 매니저가 얘기했지만 액추에이터 기업입니다. 이제 92%의 네, 액추에이터는 살려두고 그 티 배달하는 차 배달하는 그 친구를 떼어내서 아마 이제 음식 배달 시킬 것 같죠. 네. 네, 로보이츠로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기존 주주에게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일단 IR 담당자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어제 일단 시간화에서는 8%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로보티즈 주가 흐름 한번 보도록 하시고요. 반도체 얘기를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좋잖아요. 왜냐하면 레거시 반도체 살아난다. 이제 가격도 재고바닥 소진이다. 또 엔비디아 어쨌든 뭐 블랙웰이든 루빈이든 우리에게 좋은데 자, 준호 매니저. 네. 고춧가루를 트럼프 대통령이 안 뿌리니까 그의 오른팔인 러트닉 상무장관이 뿌립니다. 맞습니다. 영원을 팔지 말아라. 네. 중국에 절대 반도체 못 간다. 아, 이거 약간 걱정되는데. 일단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우회 통로로 계속해서 네. 이제 미국의 사들이니까. 반도체 사들이니까 그에 따른 어떤 경고성 차원의 어떤 발언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뭐 네. 이런 발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있었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국은 계속해서 우회적으로 반도체를 사 모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어느 정도로 지금 뭐 이미 뭐 대학교 창고나 이런 데서 엄청난 양의 또 이제 AI 반도체 칩들이 좀 쌓여 있다라고 하니까 오히려 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먹힐진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좀 더 이제 세부적인 또 이제 약간 디테일한 어떤 이제 정책들이 나와야지 오히려 이 우회 통로를 막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쩌면 또 이제 캐나다랑 멕시코에도 더 강경한 어떤 이제 어떤 그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매겨지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좀 레거시 그 메모리 반도체의 어떤 수요가 서버용 이제 디램 수요가 서서히 좀 이제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에도 긍정적인 부분인데 이런 발언 한마디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꺾일 거라 보고 있지 않고요. 이미 뭐 충분히 악재는 좀 선반영됐고 됐다. 이제 최근에 어떤 데이터 센터의 어떤 확장으로 인해서 서서히 좀 메모리 디램 서버용 디램 가격 자체가 서서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점이 오히려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시장 자체 분위기가 뭐 엔비디아도 지금 3% 이상의 어떤 네. 급락세가 연출이 되었고 전반적으로 지금 투심이 FOMC 뭐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의 어떤 차익성 매물이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이제 관세 리스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완벽하게 해소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고 시장의 어떤 투심 자체가 조금 회복이 되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의 어떤 저가 매수는 그래도 대세를 못 꺾는다. 맞습니다. 왜냐면 상당 부분의 어떤 레거시 업체들의 네. 어떤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나왔기 때문에 때문에. 기간과 가격 조정이 저는 충분히 좀 나와줬다고 보고 있어서 일단 이런 악재들은 충분히 전 주가에는 반영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러트닉 상무장관이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일단은 준호 매니저는 이 정도는 발언할 수 있다. 네, 예, 하고 맞아요. 이걸로 흔들리진 않을 거다.
다만 지금 간밤에 엔비디아 급락한 것도 솔직히 말하면은 뭐 GTC 2025 실망감보다 요 발언도 큰 것 같고 그렇죠. 아예 시장 음모론이긴 하지만 지금 중국이 너무 잘하니까 미국이 그냥 반도체 판을 한번 전면을 한번 붕괴해가지고 그냥 중국도 같이 무너뜨리려고. 자 이러면 엔비디아도 힘들어. 그럼 우리의 HBM도 힘들어. 반도체 확 꺾이나 지금 이 우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말 그대로 노이즈라고 봐요. 노이즈예요. 이게 이제 작년 뭐 바이든 행정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에 이제 아예 반도체를 전면적으로 통제해야 된다 말들은 많았지만 그랬을 경우에 이게 중국을 잡는 게 아니라 예. 결국 그 피해가 다 죽죠. 고스란히 예. 이제 미국 반도체 기업들로 이제 간다. 미국 반도체 기업들이 만약에 전면적인 통제한다라고 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공화당의 이제 상원 의원들조차도 실제로 이 반도체 전면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것 자체가 굉장히 껄끄러운 게 사실상 주요 지역에 나가 있는 이제 반도체 기업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라고 네.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러트릭 이제 상무장관의 이제 발언도 영혼을 팔지 말라 이랬는데 사실 좋은 제품을 팔고 있는 기업들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런 영혼을 걸 판게 아니라. 무슨 네. 공산당도 아니고 영혼을 팔지 말라 이렇게 네.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사실 자본주의에 이제 뭐 꽃을 피웠던 미국의 어떤 경제 구조를 감안했을 그렇네요. 때는 너무 좀 어울리지 않는 발언이다 네. 이런 생각이 조금 들고 어쨌든 중국을 견제하고 사실상 반도체 칩에 대한 통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은 분명히 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 특히 H20 같은 경우에는 네. 최근에 또 텐센트가 막대하게 이제 반도체 칩을 그냥 이렇게 수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H20은 풍기 현상이 생기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엔비디아는 겉으로는 뭐 좀 힘들어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전면적인 통제나 이런 것들은 정책 입안자들이나 이제 정치하는 분들의 어떤 선언적인 의미에 이제 불과하다. 그래서 실제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최근에 이제 레거시 업황이 좀 살아나고 있고 살아나는데, 특히 또 오늘 젠슨항 CEO가 얘기했던 것 중에 진짜 데이터 센터 향 매출은 정말 어마어마하다. 1조 달러 얘기를 지금 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굉장히 좀 강한 매출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오히려 요런 이제 노이즈가 발생할 때마다 반도체 종목들은 이제 레거시 소재는 동진 세미캠 또 전공정의 주성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또 HBM 중국향. 관련된 종목들 뭐 하나 비전 네. 뭐 한미 반도체 뭐 테크윙 이런 종목들은 조정이 좀 들어올 때마다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남님이요. 인텔 말고는 완성 반도체 만들지도 못하는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너무 싫습니다. 명희님도 반도체 걱정 없습니다. 하여간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이 너무 잘하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 딥시크뿐만 아니라 바이두도 지금 네. 뭐 웬만한 기업들 떡떡 맞습니다. 이 생성형 AI 다 만들어내는 걸 보면은 네. 그리고 알리바바도 최근에 알리바바도 전면적으로 그냥 AI 전환을 AI로 한다라고 선언을 바꿔버리고요. 우리는 너무 뭐하나 너무 의대만 뭐 제가 의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네. 시국 걱정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는 맞습니다. 지금 뭐하나 지금 웬만한 중국은 떡떡 나오는데 지금 네이버 잘하고 있겠죠? 크로바 제발 좀 꼭 성공하기를 좀 바라면서 이 이슈도 여러분들의 또 요구가 많아서 가야 될 것 같아요. 동양철관 사건입니다. 아직은 조사 중이고요. 뭐 이게 대체 거래소 때문이다, 거래소 때문이다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선수들은요, 준호 매니저. 네. 동양철관의 작전 세력이 의도적으로 했다. 지금 이런 음모론까지 좀 흘리고 있는데 어제 분봉을 보면 맞습니다. 수상해요. 어제 뭐 7분 동안 이제 11시 한 37분부터 한 44분 정도 이제 코스피가 이제 거래 전상장애로 멈췄어요. 인해서 네. 멈췄는데 네. 그의 어떤 이제 원인이 동양철관일 수 있다라고 좀 지목이 됐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일단 동양철관이 최근에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또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좀 강한 시세가 분출되었고 또 이제 간밤에 전일 또 이제 상한가를 또 안착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상한가로 끝이 났죠. 네, 멈춘 결국 다음에. 이게 동양철관이 또 한동안 기다렸던 것 같아요. 마치 재료를 기다렸던 사람처럼 지난번에 대왕고래 프로젝트 때도 거의 3연상이 올라갔던 기업인데 그동안은 약간은 이제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노이즈가 좀 나와주면서 끝났죠. 상승폭을 다 반납했는데 갑자기 또 이제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얘기가 나와주니까 또 이제 바로 2연상 흐름이 나와주면서 사실 아무래도 시가총액 자체가 좀 가볍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급등이 나와서 1,000억 위로 이제 상승, 1,000억대로 이제 올라왔던 거지. 원래 1,000억 미만의 이제 기업이다 그렇습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뭐 특정 소수 거래에 어떤 이제 매수가 유입이 되었거나 또 강하게 유입되었던 확률이 굉장히 높다. 다만 이제 아직까지
그 거래소에서도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단장 지어서 동양철강 때문에 어저께 그 코스피 증시가 7분 동안 거래가 멈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원인을 동양철강으로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LNG 알래스카 프로젝트 지금 실제로 특별하게 시장에서 특별한 호재가 없고 주도 섹터가 이제 부재한 상태에서 아무래도 이제 LNG 알래스카 쪽에 수급이 쏠리는데 사실 동양철강 같은 경우는 업력만 보면 굉장히 또 오래된 기업이기도 해요. 51년 가까이가 되기도 했고 또 이제 매출의 한 90% 이상이 관광을 또 이제 공급하고 있는 흑자 전환도 기업인데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사실 동양철강이 지금 미국 현지의 법인과 공장도 없는 상태에서 직접적인 또 수혜주가 되기에는 또 이제 어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딱 테마성으로 좀 올라가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소수 계좌에서의 어떤 자금이 좀 강하게 유입되거나 뭐 대규모 어떤 신용을 일으켰거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약간 문제가 왜냐하면 이제 대체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된 순조롭게 잘 이어졌었는데 네. 이제 코스피에서만 이제 문제가 좀 제기했는데 이게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 그래서 아무튼 원인은 거래소에서는 동양철강을 지목하고 좋습니다. 있다라는 부분들은 약간은 우리가 투자에는 조금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원인이 동양철강이다라고 지목을 하고 하다 보면은 주가의 어떤 변동성도 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저 시장에서 나오는 영민의 이제 음모를 얘기를 네. 해드리면 이제 주포가 있었다 하고 요번에 상한가를 띄우려고 했었는데 갑자기 개인들이 막 몰린 거예요. 그러니까 7% 정도가 막 올라가니까 이 주포가 안 되겠다. 우리가 사놓고 올려야 되는데 개인이 왜 뛰어드냐? 시장을 뭉개버려서 이제 전체 완전히 셧다운하고 재오픈하자마자 상한가를 쳤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을 막으려는 주포의 뭐 어떤 흉계인데 영민이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는 거죠. 아무리 뭐 세력 천국이어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를 코스피를 아니 그리고 이게 거래소 자체가 전체 이제 시스템이 중단됐다라는 네. 건 이거 진짜 나중에 저희가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예. 있지만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진짜 그 거래된 동안에 물론 이제 진짜 뭐 이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제 넥스트레이드 우리 네. 대체 거래소가 있어서 대체 거래소는 그래도 거기서 돌아갔다. 거래됐던 종목들은 이제 운영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뭐 어제 원인으로 지목된 것들이 여러 개 많았는데 이제 대체 거래소 생기면서 이제 중간값 호가가 또 생겼잖아요. 네. 실제로 이제 우리도 이제 뭐 500원, 1000원 단위로 이제 거래되는 것도 이제 10원, 100원 단위로까지 50원도 이제 돼요. 중간값으로 네. 이제 네. 거래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중간값 호가가 생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체결되는 과정에서 뭐 오류가 생겼다 시스템적으로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사실 거래소 자체가 이거는 명확하게 규명을 하고 책임 소지를 네. 분명히 따져야 돼요. 왜냐하면 장 중에 이게 무슨 서킷 브레이커가 걸린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이게 전산 시스템에 대한 오류로 무려 이게 뭐 1, 2분도 아니고 7분이나 전체가 전체가 네. 거래가 중단됐다라는 건 뭐 엄청난 사태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뭔가 이제 이 동양철관 네. 사실 동전주였다가 어디 상한가 가면서 이제 네. 1,000원짜리로 이제 바뀌었는데 멈추기 전엔 7%밖에 안 맞습니다. 올랐어요. 7%밖에 안 네. 올랐는데 그게 딱 거래가 재개가 되자마자 바로 그냥 상한가까지 상을 이제 갔죠. 급등을 했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선침해에 대한 이제 의혹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이제 또 명확한 이제 조사와 규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아, 저게 주주명부랑 계좌를 열어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번 사태로. 그러나 오늘 동양철관이 정말로 또 상을 또 간다. 네. 하고 개인들이 와서 그 물량을 받아간다. 그렇죠. 뭐 이런 스토리라면 좀 시장의 음모론을 이제는 좀 한번 보면서 뭐 조사는 진짜 아주 세밀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또 이런 경고에 우리 두 분 전문가 해주셨고요. 준호 매니저 오늘 그래도 뒤숭숭할 것 같아요. 네. 뉴욕 증시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맞습니다. 어디로 향할까요? 아무래도 이제 뉴욕 증시가 이제 전반적으로 성장주 중심의 좀 조정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약간은 오늘 국내 증시가 좀 테마성의 네. 수급이 유입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동양철관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동양철관에서 빠져나간 수급이 진또배기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수혜주로 유입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 진또배기. 트렌드 선점 전략으로 네. 넥스트라는 기업을 오늘 탑픽 종목으로 한번 들고 와봤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방한을 합니다. 다음 주 옵니다. 월화 24일, 25일 이제 방한을 앞두고 있는데 안더크 그 산업장관과 지금 이제 알래스카 주지사가 이제 만나서 앞으로도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된 어떤 이제 참여 요청과 관련된 어떤 협력 소식이 나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 기대감이
충분히 좀 적용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이제 미국에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요청했던 거는 아무래도 좀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미국의 어떻게 보면 수건 사업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로 이제 MRO 사업 또 그리고 이제 그 선박 건조 관련된 어떤 협력 이런 부분들 딱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미국에서 우리한테 요청한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에도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강력한 어떤 조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화 이제 방안을 앞둔 시점이다 보니까 그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어떤 협력 소식과 뭐 MOU 체결 같은 부분들이 뭐 우리 국내 기업들 중심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모멘텀이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넥스틸 같은 경우는 관광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천연가스를 극저온 상태로 유지하면서 운반하기 위해서는 특수 관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알래스카 LNG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그 LNG를 수송하기 위해서 1,300km에 달하는 가스관 건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철강제가 사용되는 그 철강제 추정 사용량만 한 10만 톤에서 15만 톤 정도를 추정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어떤 관관 제조 기술과 또 그리고 생산 능력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상태이다 보니까 국내 이제 관광 기업들이 가장 먼저 시세가 분출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넥스틸과 휴스틸, 뭐 세아 제강 같은 네네네. 기업들이 가장 직접적인 예. 또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현지에 이제 법인을 보유하고 있고 또 이제 공장이 있거나 공장을 건설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시작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 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넥스틸도 미국 맞아요. 미국 네. 현지에 법인이 있고 네. 2017년도에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의 부지를 사가지고 10만 평 규모의 이제 넥스틸 사하 간판 공장을 설립을 해서 현지에서 연간 12만 톤 정도의 어떤 생산을 예.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북미 세일가스용 2에서 5인치 정도의 크기로 생산하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송유관을 공급하고 있고 수출의 그 매출액의 한 90%가 북미 매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미 현지의 법인과 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관세 리스크에도 좀 피해갈 수가 있는 게 알루미늄과 철강에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랬을 때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래도 관세 리스크에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반사 수혜를 얻을 수 있고 또 그리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가장 처음으로 현지의 법인과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넥스틸 그리고 휴스틸, 세아제강, 지주 이 기업들은 오히려 직접적인 수혜주가 분명히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의 90%는 북미 시장이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성사되면은 또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주요 제품은 유정 굴착 및 그리고 채우에 사용되는 유정관과 그리고 송유관 그리고 배관형 관관 그리고 구조용 관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출의 거의 대부분은 관관이고 그리고 매출의 90%는 북미 매출이다라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넥스틸 알래스카 주지사가 다음 주 월화 24, 25일. 월화에 옵니다. 네. 알래스카도 추운데 그게 이제 네. 지하로 맞아요. 예, 가스를 패야 되는데 뭐 온도가 마이너스 네. 60도? 뭐 70도? 맞아요. 아무나 그 관 못 만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근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약간은 좀 또 실효성 문제도 어느 정도 제기가 되고 있는 네. 부분도 너무 분명히 추우니까. 있지만은 네. 이게 오랫동안 이제 미국의 어떤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 트럼프가 또 강력하게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초기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작업이 돌입되기 전에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에 주가는 먼저 기대감으로 네, 적용되잖아요. 네. 그래서 당분간 지금 최근에 시장의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오히려 또 오늘같이 또 시장의 좀 약세 흐름과 FOMC 회의를 앞둔 시장에서 불확실성이 컸을 때는 오히려 이런 테마성 종목들로 수급이 좀 유입될 수 있는데, 그래도 그 안에서 우리가 그나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넥스틸을 오늘 다비총으로 가져왔습니다. 약간 걸리는 것 중에 하나는 동양철관이 네. 물을 좀 흐려가지고 네. 그쵸? 예, 가스관으로 약간 넥스틸한테도 맞아요. 예. 그래서 영향이 약간 좀 개별적인 이슈가 분명히 있어서 예. 동양청관에서 빠져나가는 수급이 오히려 넥스틸과 들어온다. 휴스틱 같은 네. 진또배기로 분명히 온다. 옮겨올 수 있다. 진또배기. 네, 맞습니다. 가격 전략. 네, 가격 전략은 그래서 오늘 약간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어서 일단 매수가를 조금 낮게 한번 잡아볼게요. 그래서 17,700원을 한번 매수가를 아, 예.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21,300원, 그리고 손절 라인 때는 15,1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일발장전 두 분의 전문가 모두 일단은 좀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영민 매니저는 GI 네. 이노베이션으로 이제 갔습니다. 면역 치료제 또 면역 한염제, 알레르기 치료제, 그리고 준호 매니저는 다음 주 알래스카 주지도 주사. 테마. 네. 그래서 넥스틸. 넥스틸. 네, 넥스틸. 진또배기. 네, 맞습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는 여기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